계약 전후에 우리 유의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깡통 전세를 좀 받기 위해서는 시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가율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시세를 다른 부동산이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서 최대한 교차 검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기부 등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고 거기서 근저당 설정된 것은 없는지,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 침해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관련한 전세 사고도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체납 세금 확인이 진짜 중요한데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세,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영순입니다. 배당순이니까. 예, 배당순위가 영순입니다.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언제나 국세, 조세 채권은 다른 데 것보다 먼저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23년 4월 1일부로 임대차 보호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이런 체납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주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전세금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제가 계약서만 가지고 어떤 세무서를 가더라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또 하나는 뭐 동의를 얻고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전이다.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좀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죠. 계약을 했다. 그럼 잔금 전이라도 계약서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예,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부터 그 주택 임대차 보험금에 대한 국세 우선 원칙 적용 예외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세금이 네.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거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경매가 되면 무조건 영순위로 먼저 빼가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그 시점 이후로 발생되는 채권은, 조세 채권은 무조건 후순위다. 아, 이건 진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국세는 항상 영순위야 하면 모르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국가가 뭔데? 왜 내 돈을 니네가 법률적으로 약속한 그 대항력을 갖췄는데 왜 국가가 뭔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대항력을 갖춰놨다면 이후에 국세라 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이건 너무 잘 돼요. 계약하기 전만 잘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맞아요. 세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임차인은 항상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예. 네, 유의사항 또 뭐가 있을까요?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확인 여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무허가 건물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 꼭 가셔서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전세보증금 반환 그 뭐 보험도 있다 그러는데 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보증보험. 있는데요. 네. 이게 전세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가 있고요. 그런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런 그래요? 조건들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계약하고 나면 돌릴 수가 없으니까 계약 전에 지금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한 물건인지 맞아요.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사전에 살펴보고 전세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계약 시의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임대인 확인이거든요. 먼저 임대인 신분증을 서로 이제 임차인도 서로 확인을 하고요. 교차해서 실제 얼굴과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진짜 얼굴이 맞는지에 대한 위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위 여부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위조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확인을 직접 해서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요. 임대인 명의로 무조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넣으셔야 돼요. 임대인이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 거래도 사실상 되게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대리인이 남편이 집주인이고 부인이 왔다. 아니면 아들이 집주인이고 어머니가 왔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아들이니까 뭐 우리 부인이니까 우리 남편이니까 뭐 이렇게 신경 써. 내가 그냥
도장 갖고 왔으니까 찍을게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거 대단 그것도 외국에 산다고 나간다고 맞아, 하는 그런 경우 경우 되게 있어요. 많았어요. 네, 맞아. 이런 경우에도 꼭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인감증명서, 집주인의 신분증 4번, 그리고 온 대리인의 신분증 이렇게 꼭 확인을 하셔서 거래를 하셔야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띈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뭐 정부24 사이트 들어가면 인감증명 상단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입력하시면 바로 진위 확인이 됩니다.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시거나 조금 더 나가면 화상 통화라도 해서 본인이 맞는지 또 금방 4번 신분증 4번하고 통화하시는 분하고 얼굴이 일치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 내용까지도 그럼요, 확인을 예. 하셔야 되고. 네, 물어봐야죠. 맞아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정상 운영 중인 중개업소가 맞는지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해서요. 그 중개업자가 미등록인지 업무 정지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만 나중에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뭘 사용하냐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지만 나중에 분쟁 해결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국토교통부랑 법무부 양쪽에 있더라고요. 양식을 다운받아 봤는데 제가 2년 전에 전세 계약할 때랑 계약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표준 계약서를 아마 보시면 그 예전에는 없는 게 생겼어요. 미납 국세 지방세 없음 있음을 중개인이 계약서상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임차인들이 이거를 말할까 말까 뭐 이런 상태였는데 이거는 아예 계약서상 이렇게 확인하게끔 돼 있고 다른 선순위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런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또 한번 확인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 계약을 하기 전까지 세입자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 계약일 전날 아니면 그 당일날 계약하는 그 순간에 한번 확인해야 되지만 보통은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중요하니까 등기부 등본은 꼭 확인하셔라. 네. 직접 띄워보시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좀 기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라든가 전세 보증금 반환 그 보증보험,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특약사항.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은행에서 얼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에 임대인은 동의한다. 특약에 또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집주인은 동의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를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그럼 잔금일이잖아요. 그때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등기부 등본은 이사 당일에도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람하셔서 처음에 계약할 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변동이 없는지. 네,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전입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받고 그다음에 전입 거기에 이사를 저희가 실제로 가서 전입을 네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하는 거 그것도 그게 이제 보니까요, 뭐 많아요. 그 보증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있고 서울보증보험도 있고 주택도시보험공사도 있는데 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하고요.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보증금만 되고요.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사해서 살고 있어야만 점유. 네, 그 보증보험 가입하실 수 있고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쌍방 계약한 계약서는 안 됩니다. 중개사, 중개업. 반드시 중개인을 띈 자, 계약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단 연장 계약하실 때는 최초 계약이 중개인과 같은 거래를 했다면 연장 때 쌍방합의 때는 가입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약 5억 전세를 한다 하면은 허그 기준으로 해당 집의 부채 비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약 61만 원에서 64만 원 정도?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네,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계약한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전세 계약 관련해서 유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꽁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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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세입자 역할은 제가 당연히 네. 그리고 임대인 역할은 네. 알겠습니다. 돈 좀 있어 보이죠? 네. 네. 자, 그럼 제가 중개인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다 신분증 저한테 주시겠어요? 신분증 여기 예, 있습니다. 예. 네. 네. 아이고. 근데 본인 맞으세요? 네, 아니신 것 알고 같은데. 맞아요. 제가 잘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인데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조금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게 조금 정확해야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본인 확인 좀 했으면 본인, 좋겠습니다. 본인 아, 맞으신데. 네, 뭐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그럼 예. 진위 확인해가지고요. 예, 예. 네, 본인 아, 누나 예. 맞으시고 네. 등기 부상 소유자도 맞으시고요. 세입자 이제 본인 오, 살 맞으십니다. 정말 많이 뺐네요. 자, 근데 등기부등본도 한번 다시 한번 연락 확인해 보세요. 네. 다른 권리 변동 사항 없으시고요. 네. 확인. 자, 이제 계약서 두부 드릴 테니까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네. 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 전에 네. 제가 이제 조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네네네. 집주인 세금이 체납이 돼갖고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확실한 분이라. 아예 아니 그래서 저는 성격이 네. 정말 조그만 것도 허투루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제가 그래요. 진짜요? 아 그럼 엄청 꼼꼼하게 일하는 진짜 사람이에요.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요즘 세입자 확인해 드리는 건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그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아니 근데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열람하시는 거. 아, 그럼 계약 후에 가능하십니다. 계약 후에. 아, 또 계약 전에 좀 그렇군요. 찝찝하시다고 네네. 얼굴 뵈니까 더 찝찝하시다고 확인 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자 이제 전부 확인하셨으면은 사인 전에 혹시 다른 특약 같은 거 넣으실 사항 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아, 예, 제가 조금 요즘 여유가 없어서 대출을 좀 전세자금 대출을 네, 받아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다른 특약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제가 사실은 그 개를 한 마리 좀 아, 개요? 예, 예. 아니 뭐 다른 개는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그 집사람이 술을 마시면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다 하셨으면은요 네, 예.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약금. 근데 이 계좌 명의가 우리 임대인 성함하고 좀 다르네요. 아, 제 엄마 통장이거든요. 아. 여기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근데 또 제가 그거는 용납이 안 되죠. 좀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본인한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계좌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입금하셨고요. 네, 예.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네. 두 분 같이 한번 아이고. 악수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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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라도 어디 좀. 아예 저 안 먹어요. 아 저 싼 거 먹어. 아예 제가 사야 되잖아요. 저 안 먹어요. 전 먹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여기에 있습니다. 낙원 TV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상이라고 말하더라도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건 최대하게 다 따져서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좋은 게 좋은 건 없다. 이거는 엄연히 법률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중개인에게 수수료까지 주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다 요구할 건 정확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확인할 건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위헌의 사고들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구할 거 확실히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하면 무지궁금